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사가 이제 진행되겠지만은 그 입법한 계엄이라는 거 이미 이번에 계엄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, 그리고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입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각 부처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뭐 회의라든지 그런 걸 주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그 사안에서 그러한 각 부처로 돌아가서 회의를 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계엄을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였는지 이런 점이 중요할 것 같고, 그런 사정이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 진상 확인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. 그렇죠. 그렇게 그런 그 회의가 계엄을 유지하는 계엄의 취지에 맞는 회의라고 볼 때는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최소한 부하 수행자 정도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. 말씀대로라면 그런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는 뭐 그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있었어요. 뭐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, 이런 거지. 만약 그런 조치들을 이행을 했다면 당연히 그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말씀대로 그 행동에 집중해서 그것뿐만 평가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, 아마 그 사안에서 전체적인 계엄의 계획과 실행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, 그다음에 그 의사는 어떠하였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, 아마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검토도.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, 그 계엄 자체가 입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그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였다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,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, 지금 계속해서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그 경호처장 중심으로 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후보자도 아시죠? 네,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압수를 거절할 수 있는,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률 조항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. 형사소송법에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게 이 경우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어떠한 군사적 비밀을 대상으로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아마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나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이 내란죄 수사만큼 중대한 국가적 이익은 없습니다. 공공적 이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호처나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형사소송법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가 않고 사실상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그 점까지는 제가 어쨌든 그 후보자의 입장은 지금 이 내란죄 수사만큼 더 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없다. 요 점은 동의하신다는 거죠? 제가 수사나 지금 영장 발부 관여하지 않는, 그리고 그런 무관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점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나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